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각 주제별로 어떤 연구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실태 조사 연구. 양적 연구일까요? 질적 연구일까요? 지능 지수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양적 연구가 더 적합한지, 질적 연구가 더 적합한지. 다음 문장은 양적 연구와 관계되는 문장인지 질적 연구와 관계되는 문장인지 확인해 봅시다. 사회과학은 자연과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발달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현상에도 일련의 법칙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회과학자들이 등장했다. 두 번째 문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네 번째죠. 과학적 조사에서 추상적 개념을 전달하는 용어는 구체적이고 가능하면 지각가능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어떤 연구 방법에 포함되는 과정일까요? 다섯 번째,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던 당시 학생들의 의식을 연구하기 위해 일기와 메모, 회의록 같은 자료를 분석한다. 어떤 연구 방법이 더 적합한가요? 아니 땡꿀뚝에 연기 나랴. 마찬가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어떤 연구 방법이 더 타당한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각 연구 방법의 전제, 특징, 한계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양적 연구법의 전제는 방법론적인 이론론을 사용합니다. 이론론에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동일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학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론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징을 보게 되면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실증적인 증명 가능한 연구, 실제로 우리가 경험적인 자료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증명 가능한 자료들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양적 연구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할 수 있고 정확하고 정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개량화된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인 연구가 가능하다라는 것. 한계는 사회 현상을 단순화한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연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인 영역의 연구가 어렵다라는 것. 반면에 질적 연구는 사회과학하고 자연과학하고 같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방법론적 이론론입니다.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해석적 연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가치관 이런 것을 가지고 꿰뚫어보는 그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감정이입적 이해, 연구 대상자의 기준으로 이해해보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는 개념 조작적 정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죠. 비공식적인 자료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일기라든지 메모라든지 이런 것들, 회의록. 인간의 주관적 영역을 많이 다루게 되고 그래서 이유, 동기 이런 부분, 내면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반면에 한계는 특징이나 어떤 법칙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객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사회 제도적인 측면을 무시한, 즉 사회 구조나 제도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호작용 이런 부분에 개인적인 측면에만 초점 맞추다 보니까 사회 구조의 외재성을 무시한다는 것. 연구 과정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문제인식 및 연구 주제 선정은 양쪽 다 똑같죠. 양적 연구 과정이나 질적 연구 과정이나. 그러나 두 번째가 달라집니다. 가설 설정은 양적 연구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질적 연구 과정에서는 없죠. 물론 세워도 됩니다. 그러나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설계를 하는데 연구 설계가 똑같은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 개념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 이 부분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나죠. 주로 이제 계량화, 통계 기법 이런 부분에 관계되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질적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 그래서 감정이입적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 직관적 통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은 가설 검증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이제 여기서 가설 설정했던 것을 자료 수집해서 분석해 보니까 일치하면 수용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기각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설이 기각된다는 것은 가설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가설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수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반면에 질적 연구 과정은 가설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설 검증 단계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적 연구에서는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를 시키게 됩니다. 질적 연구 과정에서는 있는 그대로 그냥 결론만 내리고 마는 거죠. 그게 끝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청소년의 게임 중독 실태 조사 연구는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얘는 실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어떤가를 조사해 보는 거죠. 그래서 게임 중독을 양적인 자료로 바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양적인 연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두 번째, 지능지수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알아본 것은 양적 연구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회과학은 자연과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발달했다. 이건 뭐예요? 일련의 법칙이 일으킬 것이다.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동일하다고 보는 양적 연구입니다. 네 번째,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양적 연구죠. 다섯 번째, 일기, 메모, 회의록 이런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질적, 그 이유나 동기를 알아보는 것이죠. 아니 땐 꿀뚝에 연기 나는 이유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질적 연구입니다. 사람의 속을 알아본다. 이유 동기죠. 그래서 질적 연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양적 연구를 할 것인가 질적 연구를 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 이 주제는 양적 연구에 어울리는 적합한 것인지 질적 연구에 적합한 것인지를 판단해라 라는 것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접근 방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종적 연구는 시간적 차이. 예를 들면은 동일한 대상을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2000년, 2010년, 2020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간적 차이를 두고 어떤 특정한 현상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대상을 추적 연구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구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구 대상자가 중간에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연구자가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생깁니다. 두 번째는 횡적 연구를 해가지고 같은 시점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수학 능력 시험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동일 시점에 많은 사람들의 능력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 양상, 결과 이러한 부분을 알아보고자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횡적 연구다. 굉장히 빠르고 쉽게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연구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